일본의 국가 경쟁력을 한번 볼까요? 일본의 경제 성장은 마이너스로, 이게 이제 G7에서 유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OECD가 이렇게 예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은 10월 18일자 프레지던트 온라인에서 보면요, 일본의 발전도상국화가 멈추지 않는다. 세계로부터 아프리카 수준으로 싸구려 국가 취급받는 관광 입국의 말로. 아주 제목이 상당히 자극적이죠. 지금 일본은 거의 개발도상국화로 이미 거의 진전이 됐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아프리카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얘기잖아요. 일본이 관광 입국으로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지만 외국 관광객들 입장에서 볼 때 일본에 들어오게 되면은 일본 물가가 베트남하고 같은 물가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 몇 배씩 성장했는 이런 나라들에서 이제 일본에 오게 되면은 물가가 엄청 싸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다 전 재무관이 누구냐 하면은 최근에 이제 퇴직을 했는데, 최근 7월 달에도 그렇고, 최근 이 엔저로 계속하면서 거기에 국가가 환율 개입을 했었죠. 그때 이 간다 재무관이 그걸 다 컨트롤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미스터 N이라고 이제 별명도 이제 불리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ADB 총재 후보로 나서려고 그러는데, 주변에서는 대부분 어떻게 바라보냐니까, 일본이 뭐 경제 대국이니까 그 되는 거는 뭐 쉽게 되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인식한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다 전 재무관이 뭐라고 했냐면은, 일본은 이미 대국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총재로 선출될 생각이라면은 공헌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 이걸 강하게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일본은 이제 이게 4년 연속 이 국제 경쟁력 1위에서 38위로 전락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한국은 20위고 아시아에서도 일본보다 하위에 있는 것은 세 나라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세계 경쟁력 순위 추이를 보게 되면 이제 1989년에서 2022년까지를 보게 되면 이제 1위에 있다가 34위로까지 떨어졌죠. 자, 이때 중국이 몇 위입니까? 중국이 17위예요. 그 다음에 어디가? 영국이 23위고, 독일이 15위고, 미국이 10위죠. 이 그래프를 보면은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서 발표한 건데, 30, 50 클럽 7개국의 IMD 순위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30, 50 클럽이라는 것은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면서 인구수가 5천만 명 이상인 국가. 야, 이거 보시면요, 미국이 12위, 이제 12위인데 30, 50 클럽에서는 1위인 거죠. 한국이 2위입니다. 전 세계 경쟁력은 20위지만 30, 50 클럽에서는 이 국가들 중에서 2위라는 거죠. 3위가 독일이고 4위 영국, 프랑스, 5위 일본, 6위 이탈리아. 야, 이건 보시면 놀랍지 않아요?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경쟁력이 있다. 야,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근데 최근 5년간 한국의 IMD 국가 경쟁력 순위가 23위 쭉 하다가 28위까지 떨어졌다 다시 20위로 원래 최고로 올라왔죠. 자, 국민 부담률의 국제 비교를 보면, 국민 부담률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벌어들이는 돈에서, 일본말로 되돌이긴가, 그 손에 쥐게 되는 돈, 임금은 이 정도인데 실제로 여러 가지 떼고 나서 내가 실제로 받게 되는 돈, 이걸 이제 말하는 건데, 뗀다는 게 그게 국민 부담이라는 건데, 그 부담률이 이게 보면은요, 이게 일본입니다. 이게 일본이 부담률이 지금 8%까지 올라왔어요. 계속 올라가죠. 2010년부터 쭉 급격하게 부담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보면은 뭐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전부 보면은 뭐 그렇게 큰 그 변화가 없잖아요. 조금씩 오르내려가는데 조금씩 올라가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일본은 그냥 쭉 일직선으로 올라가죠. 급경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 부담률이 높아지니까 실제로 내가 손에 쥐게 되는 돈은 이제 적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식비의 비율이 높아지는, 엔게ル係수가 높아지는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 그래프도 2020년하고 2030년을 비교해 보면은, 일본은 여기에서 큰 변화가 없는데, 이게 부유층 인구예요. 일본이 3배에서 10배로 이제 늘어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아에 있어서 연간 가처분 소득이 35,000달러 이상인 인구 수를 이제 보는 건데, 2020년에는 일본이 이 정도였다면은 이제 중국, 인도, 아시안 이렇게 규모였다가 이게 10년 후에 이렇게 큰다는 거죠. 일본은 큰 변화가 없는데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합니다.